안녕하십니까, 강원입니다. 자, 오늘은 우리에게 이제 너무도 유명한 에디슨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대부분 에디슨 하면 그 인류 역사상 최고의 그 발명가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걸 부정하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근데 그 당시 이제 상황이 어떠했는지, 그 당시에 이제 어떤 일들이 벌어졌는지, 이거를 한번 이야기해 봄으로써 우리 아이들에게 그 누구나 알고 있는 그런 일반적인 시각뿐만 아니라 나름 그 엄청나 보이기만 하는 또 어떤 역사적인 사건들이 보는 시각에 따라서는 약간은 좀 이제 다르게 보여질 수도 있다는 것을 이제 알려주기 위해서 에디슨에 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과연 그 전기는 누가 발명을 했을까요? 이제 엄밀하게 말하면 이 전기는 이제 발명된 게 아니죠. 이제 그 전부터 존재해 왔던 것이 이제 발견됐을 뿐이죠. 근데 그러면 그 전기는 누가 발견을 했냐? 이제 오늘의 주제가 에디슨이니까 에디슨일 거야? 아니죠. 전기의 발견은 고대 그 그리스의 철학자였던 탈레스라는 분이십니다. 이 양반이 이제 소크라테스보다도 훨씬 더 전 세대이며 그 서양 철학의 어떤 시조 같은 그런 분이신데 피라미드의 높이까지를 이렇게 측정한 그런 수학자이시기도 합니다. 사실 듣기에 따라서는 좀 그럴 수도 있는데요. 이게 사실은 일종의 그 정전기 같은 걸 이제 발견한 거죠. 호박이라고 들어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이제 한복 입으면 그저 노랗게 생긴 그 송진 같은 게 이제 굳어서 된 그런 이제 보석이라고나 할까요? 이런 건데 여기에 이제 털레기 같은 게 이제 하나 달라붙고 이걸 보고 이걸 이제 전기를 발견을 하신 거죠. 일종의 이제 정전기 같은 거죠. 이게 이제 그리스어로 이 호박이 엘렉트론이라고 한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어원이 된 거죠. 당연히 그 이후로 그 전기의 실용 가능성에 대해서 에디슨 이전에 고대 그 그리스 2000 몇 년 전부터 쭉 그 과학자들의 연구가 엄청나게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후에 우리는 그 옛날 이미 발견된 전기를 이야기하면 항상 그 에디슨만 생각이 나냐는 거죠. 그건 바로 그 전기의 보급, 다시 말해서 전기의 그 활용 인프라를 최초로 구축한 사람이 에디슨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현재 일상생활에서 너무나도 편하게 사용하고 있는 그 전기는 발전과 송전, 배전, 충전 시스템과 더불어서 이 전기로 동작하는 그 많은 가전제품들에 이르기까지 그 많은 사람들이 발견 혹은 이제 발명에 의해서 구축되어진 이런 것들이 엮여서 현재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근데 이걸 아무것도 없는 그런 상태에서 하나하나 엮어서 실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낸 사람이 바로 이제 에디슨이라는 거죠. 대단한 거죠. 우리가 어렸을 때 이제 위인전을 통해서 전구, 충기 등을 개발한 그런 발명왕 에디슨에 대한 이제 기억을 하실 겁니다. 그런 이제 위인전들을 보면서 나도 커서 에디슨 같은 발명가, 과학자가 되어야지 하는 이제 꿈들을 꿔보신 적도 있을 것 같은데 나중에 좀 더 자세하게 얘기를 하겠지만 에디슨은 이제 과학자라기보다는 일종의 사업가라는 표현이 더 맞을 것 같습니다. 결국 이 양반이 예술가들이 작품을 만들듯이 혹은 뉴턴이나 아인슈타인 같은 그런 이제 과학자들처럼 어떤 과학적인 발견을 했다기보다는 제 생각에는 오히려 스티브 잡스 같은 이런 사업가들에 가까운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시 말하면 전기를 가지고 이제 어떻게 하면 이게 이제 사업성이 있을까를 고민하신 그런 분이라는 거죠. 지금부터 다소간 아니면 조금은 좀 다른 시각으로 에디슨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어린 시절부터 이제 시작을 해야 되겠죠. 에디슨은 이제 알려진 것처럼 남북전쟁 직전에 그 미국의 오하이오 스테이트에서 7째 중에 막내로 태어나게 됩니다. 이제 아빠는 이제 목수셨고 엄마는 이제 전직 교사였는데 집안은 좀 아주 가난한 편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에디슨은 어려서부터 호기심이 많아서 또 주입식 위주의 그 학교 수업을 따라가지 못해서 선생님한테 지적을 많이 받았다고 합니다. 이게 그 당시 미국은 또 주입식이었는지 어쨌는지 모르겠지만 다주간 그런 에디슨의 모습을 보다가 도저히 이제 엄마가 이건 아닌가 싶어 갖고 이제 집으로 데리고 와서 직접 홈스쿨링을 하십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어렸을 때 이제 호기심 많고 사고 잘 치는 아이가 한둘이겠습니까? 저도 사실 어렸을 때 드라이버 하나로 시계 같은 거 뜯었다가 붙였다 했다가 혼나고 사고 치고 다 하죠. 결국 이제 어떤 정도의 이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사실 에디슨은 어떤 학자들에 의하면 요즘 이야기하는 그 ADHD, 그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 장애였을 거라고 하는 논란도 사실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학교 그만두고 나서 그 에디슨의 행적들을 보면 그 정도의 이렇게 좀 이렇게 병이
있을 정도의, 이 정도는 아닌 것 같고요. 요거는 이제 완전 제 생각인데, 그냥 이제 형제들이 7이나 되는 이제 가난한 집에서 막내다 보니까, 나를 좀 튀어서 부모님 관심도 좀 끌고, 그런 게 아니면, 학교 다니기도 싫고 그러니까, 또라이 좀 해가지고 학교에서 안 가려고 좀 잘리고 이러려고 한 건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이제 군대 가면 면제 받으려고 훈련소에서 이제 또라이 타고 여기 세련백 옆에다 빡 차고 이렇게 계속 발하고 손 같이 하면서 이런 애들 꼭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죠. 그리고 이제 학교를 그만둔 것도 어떻게 보면 이제 돈이 없어서 그랬을 가능성도 상당히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 에디슨은 초등학교 5학년 때까지 이제 학교를 다녔다고 하는데요. 에디슨이 아르바이트 같은 그런 경제 활동에 나선 것이 12살 정도라고 하니까 이게 학교 관두고 나서 거의 바로 취업 전선에 뛰어들었다는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이제 어려서부터 생활비를 벌기 위해서 이제 이것저것 일자리를 전전하다가 그 당시 그 남북 전쟁에 대한 소식을 사람들이 많이 이제 찾는 것을 보고 직접 그 중고 인쇄기를 구매해서 신문을 찍어냅니다. 근데 이게 한 열 몇 살 돼가지고 이제 그런 생각을 한다는 것도 대단한 것 같은데 사실 우리 애들도 좀 그랬으면 좋겠는데 그 정도는 우리 애들은 안 되는 것 같고 자주 이제 이 신문이 그쪽에 이제 무척 인기를 끌어서 돈을 좀 많이 썼던 것 같습니다. 이런 걸 보면 어떤 생활고에서 비롯됐는지는 몰라도 뭔가 이제 사업거리를 이제 자꾸 찾고자 하는 이것저것 이제 해본 거죠. 호기심이 엄청 흘러서 혹은 과학에 미쳐서 이것저것 돈도 안 되는 연구하고 이런 무리의 사람은 절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제 나중에 양반이 그 주식 시세를 받는 수신기 같은 것도 이제 만들게 되는데 결국 이제 또 왜 이런 걸 만들었겠냐 이거죠. 당근 돈벌이 될 만하다고 이제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만든 거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 당시 이제 기존에 이거 없이 크게 자본가들이 지들끼리 정보 공유하면서 크게 돈 먹었는데 이런 거 하나 들고 왔다고 이게 됐겠습니까? 당연히 확 밟혔겠죠. 어쨌든 간에 제주가 나름 되게 좋아서 열차 구석에서 이제 작업실 하나 얻어서 신문도 이제 찍고 실험도 이것저것 하면서 돈 좀 이제 벌었는데 작업실에 이제 불을 내게 되면서 이제 거기서 쫓겨나게 됩니다. 이런 겁니다. 열차 타고 여기저기 동네 뉴스들을 많이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하니까 동네 뉴스들을 많이 접하고 신문도 이제 제일 빠르게 받게 되겠죠, 당연히. 이걸 잽싸게 카피해서 이제 돈을 챙긴 거죠. 이게 사실은 뉴스 신문사 입장에서 보면 기자 월급도 줘야 되고 나는 원가 들어가는 게 얼만데 이거 가져다가 그냥 지가 복사해서 판 거 아니겠습니까? 요즘 세상 같았으면 이거 완전히 불법 카피로 바로 이제 들어갈 그런 계좌가 될 수도 있겠죠. 근데 자주 이제 옆에서 보기엔 거기 열차에서 일하는 그거 있죠. 계란 팔고 이런 사람들도 있을 텐데 그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게 어린 놈이 구석에다가 이제 아예 자리 펴놓고 혼자 돈은 갖다 벌고 나름 얄미웠겠죠. 그 와중에 이제 불을 내니까 그래 이 새끼 잘 됐어. 이거 한번 이렇게 하면서 한번 잘린 게 아닌가. 그럴 수도 있을 거라고 한번 생각이 들어봅니다. 근데 이제 이때 한쪽 귀가 이제 안 들리게 됐다고 하는데 이게 조금 애매한데 자기 자서전에서는 열차에서 떨어지는 걸 차장이 구하려고 이렇게 잡으면서 귀를 이렇게 먹었다고 하는데 이게 떨어지는 애 귀때기를 잡아갖고 손가락 쑤신 것도 아니고 이거 좀 약간 좀 논리가 이상하죠. 아마 이게 불나 그랬으니까 애들한테 직원들한테 엄청 두드려 맞지 않았나 이렇다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직은 예나 지금이나 이게 내가 다 한 것처럼 갖다 보여도 적당히 나눠 먹고 좀 이래야 되는 거지. 이제 혼자 다 이렇게 먹으려고 그러면 결국은 이제 화를 부르게 되는 이런 게 좀 아닌가 이런 경우도 좀 생각이 나네요. 좀 나눠 먹으시지 이거 좀 그랬다는 거죠. 어쨌든 간에 이제 그리고 나서 우연히 그 기찻길에서 구한 아이가 이제 마침 그 역장의 아이였던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역장의 도움으로 전신 기술을 배우게 되는데 이게 전신 기술이 띠띠띠띠 이런 거죠. 그때 그 당시에 그 전신 기사는 꽤 이제 월급도 좋고 아주 인기 직종이어가지고 이때부터 이제 조금씩 살림이 좀 다시 펴지기 시작하셨다고 그럽니다. 근데 이제 조금 여유가 이제 생기니까 이 양반이 이제 그거 가지고서 사중 전신기라는 그 전선 하나에다가 다른 신호 4개를 이제 보낼 수 있는 그런 전신기를 이제 발명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완전 대박이 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엄청나게 이제 돈을 벌게 됩니다. 이때 이제 발명으로 큰 돈이 된다는 걸 깨달게 된 거죠, 에디슨은. 그래서 이제 직접 연구소를 이제 설립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발명에 이제 집중을 하게 되는 건데, 그렇다고 이게 새로운 과학 기술을 연구했다기보다 어떤 장사로 시작을 했으니까 어떤 기존의 기술을 응용해서
사람들에게 이제 사업성 있는 물건을 만드는데, 사람들이 사업성 있는 그런 물건들을 만드는데 집중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뭐 한마디로 얘기하면 돈이 되는 제품을 만드는데 주력을 했다는 거죠. 이때가 에디슨이 가장 이제 왕성하게 발명 활동을 했던 때입니다. 에디슨의 발명 스타일은 뭔가 이제 원리를 연구해서 답을 찾아내는 것이 아니라 뭔가 이제 딱 꽂히면 하나 잡고서 답이 나올 때까지 그냥 무대뽀로 실험해보는 그런 방식이었습니다. 어찌 보면 이제 무식하기 짝이 없는 그런 방법인데, 사실 따지고 보면 국절도 아니고 이렇게 좀 제대로 된 교육도 받은 적이 없고, 그 정도가 이제 그의 한계였을 수도 있겠죠. 에디슨이 남긴 명언 중에 이제 우리가 천재는 99%의 노력과 1%의 영감으로 이루어진다 라는 말이 이제 많이들 알고 계신데, 사실 이 말도 좀 논란이 사실 많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천재를 지니어스라고 이렇게 하는데, 이게 뭐 천재의 인간 뭐 이런 뜻이라기보다는 천재성 이런 것을 이야기한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게 이제 천재성이라는 것은 1%의 영감과 99%의 땀, 죽어라고 노력해야 얻어진다 뭐 이런 말씀이신데, 원래 에디슨이 이야기한 것 중에 자기 발명품 중에 단 한 개도 어쩌다가 accidentally 나온 것은 하나도 없고, 죽어라고 제가 트라이얼하고 해서 나중에 나왔고, 그런데 그때 한 1%의 영감이 있었다. 뭐 이렇게 한 말이 있는 것을 보면 결국 이제 그 양반이 전달하자고자 하는 그 말씀은, 중요한 거는 죽어라고 땀 흘려서 결과를 만들어낸 거고, 네가 뭐 그걸 천재로 날 평가를 해주던 뭐 천재성이라고 얘기했던 그건 니들이 알아서 해라. 뭐 이랬던 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있습니다. 사실 또 제가 알고 있는 대부분의 천재들은 이제 뭐 학교에서 성적이 좋아서 월반하고 뭐 2, 3학년 건너뛰고 뭐 이렇게 해서 뭐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지, 이게 뭐 학교에서 뭐 쫓겨날 정도의 천재적인 또라이짓을 했다 뭐 이런 거는 에디슨 하나 빼놓고는 별로 들어본 적 없는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최소한 이게 에디슨은 또 제가 보기에 이제 노력형 사업가임은 확실한 것 같아 보인다는 거죠. 자, 이제 다시 말해서 뭐 하나를 집어서 이거 돈 되겠는데 하고 빡 꽂히면 이게 이제 상품성이 될 만할 때까지 이걸 끊임없이 반복 실험을 통해서 상품을 만들어내는 그런 방식이었다는 겁니다. 이거 사실 또한 뭐 개나 소나 아무나 할 수 있는 뭐 그런 것은 아닌 것은 분명하다고 저는 믿습니다. 기업 연구소의 그 엔지니어들을 보면 뭐 특히나 이제 벤처 회사들이 이제 그런 경우들이 많은데요. 지들이 지금 만드는 것이 뭐 마치 어떤 작품을 만들자고 하는 것인지 상품을 만들자고 하는 건 이게 개념이 없는 친구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게 뭐 사실 니들이 뭐 예술가도 아니고 뭐 그렇다고 뭐 대학이나 뭐 국책 연구소 다니면서 인류 공영에 이바지 하려고 뭐 그런 거 아니잖아. 좀 돈 벌자고 모였으면 돈 버는 거, 뭐 상품 벌 수 있는 거. 그러니까 에디슨 같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만들어내는 거 아니야, 저 새끼들아. 뭐 이런 말 해주고 싶다는 겁니다. 아무튼 이 많은 발명으로 이제 부와 명예를 거머쥔 에디슨은 당시 나름의 그 셀러브리티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의 말들이 뭐 이거저거 많이 남아 있긴 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 앞에 1% 9% 얘기부터 시작을 해서 뭐 there is a way to do it better, find it 뭐 이따위 뭐 이런 것도 사실 뭐 조수한가 뭐 이런 사람들이 뭐 먼저 얘기했다고 하는데, 마치 에디슨이 이야기한 것처럼 포장됐다는 말도 있긴 합니다. 어쨌든 이제 많은 투자자들이 에디슨의 그 새로운 발명을 기다렸다고 하니까 뭐 엄청나게 유명한 인사했던 것만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게다가 이제 당시 과학적으로 유럽보다는 이제 많이 좀 뒤처져 있던 미국으로서는 이제 과학을 실생활에 응용하는 측면에서는 이제 유럽을 압도할 수 있게 해준 이 에디슨을 분명히 이제 띄워주려고 하는 의도가 충분히 있었다고 보여집니다. 당시 퀴리 부인, 아인슈타인, 뭐 닐스 보어 이런 유명한 과학자들은 대부분 다 이제 유럽파였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는 게 아닌가. 시대적으로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러던 에디슨이 또 한번 이거 돈 좀 되겠는데 하면서 이제 감을 잡은 아이템이 바로 전구였습니다. 이제 엄밀히 말해서 에디슨이 발명한 것은 이제 그냥 전구가 아니라 오래가는 전구였었던 거죠. 전구는 이제 에디슨이 이전에도 이미 이제 워낙 있었던 제품입니다. 하지만 이제 이게 오래가는 전구는 없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에디슨은 좀 오래가는 전구만 하나 만들 수 있으면 이거 대박 나겠는데 하는 이제 필이 팍 꽂힌 거죠. 그래서 이제 새로운 필라멘트를 연구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번에도 역시 어떤 뭐 과학적인 접근으로 뭐 이렇게 연구했다기보다는 이제 무식하게 이것저것 무조건 끼워보는 그런 방식을 이제 사용하게 됩니다. 이때 그 실험한 횟수만 약 한 2,400여 회. 그리고 이제 여기에 사용한 재료를 보면 금속만 한 6,000여 종, 동물의 털액이 한 2,000여 종,
그리고 이제 식물의 섬유 한 2천여 종, 무려 한 1만여 종의 재료를 팍팍 긁어 모아서 그냥 계속 꽂으면서 실험을 한 거죠. 아, 이거 뭐 대단한 꼴통이 아니면 이거 뭐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그런 거 끈기, 집념, 이거 뭐 아무나 할 수 있는 거 아닙니다. 사실 뭐 돈도 좀 받쳐줘야 될 것 같고요. 자, 이런 무식과 용감, 이건 뭐 상당히 서로 되게 친한 단어들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제 결국 이제 마지막으로 발견한 재료가 대나무였습니다. 근데 지구로 말하면 이제 탄소 섬유 같은 건데 이 대나무가 40시간, 무려 40일도 아닌 40시간을 이제 가는 거죠. 지금은 이제 텅스텐 사용하고 이제 아르곤 가스 넣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한 수천 시간대 가는 이제 필라멘트가 나와 있어서 전구가 나와 있죠. 아무튼 아직은 이게 무려 40시간짜리 이제 그 대나무 필라멘트를 가지고 전구의 상호파에 성공합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전구만 그런 거죠. 근데 이게 전구만 있다고 각 가정에서 전기불을 켤 수가 있겠습니까? 아니죠. 예. 전구를 바뀌려면 당연히 전구를 키울 소켓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전구를 껐다 켰다 하는 이제 스위치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이제 뭐 휴지 같은 것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일단 전기가 있어야 전구를 켜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뭐 집집 발전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럼 전기를 만들어서 보내는 발전소가 있어야 되고, 발전소에서 여기까지 엮인 전선도 이게 이제 뭐, 현재도 이제 우리가 이제 아주 쉽게 사용하고 있는 전기는 사실은 이제 엄청난 규모의 사람과 단체가 협력하고 엮여 있는 그런 전기 인프라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근데 이거 일개 사업가에 불과한 에디슨께서 지금까지도 이 대단한 위인으로 인정받는 것은 이러한 그 전기 인프라, 발전소부터 맨 끝단의 가변 제품까지 이런 전기 체계를 고안하고 실제로 이를 돌쇠 정신으로 밀어붙여가면서 구축했다는 이 사실인 거죠. 이제 집집마다 전기가 들어가게 된 계기는 사실은 이 전구담 하나로 돈을 벌자고 했던 이 에디슨의 이 사업적인 아이디로 시작이 됐지만 이것을 위해 전선, 소켓, 전봇대, 발전소까지 이 와중에 이거를 투자를 받고 하려니 엄청난 작업이죠. 근데 그 와중에도 이 에디슨이라는 양반이 엄청나게 돌스 정신을 갖고 있다고 느껴지는 게 이거를 뭐 투자받고 로비하고 그 와중에 뇌물 먹이고 뭐 언론 플레이하고 뭐 나름 사실은 사업가적인 역량을 이빠이 끌어내게 됩니다. 이 양반이. 이게 뭐 사적으로 에디슨이 전구를 개선하는 연구를 이제 진행하다가 열전자 방출 효과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이게 뭐냐면 이게 지금 자연 되게 중요한 발견이어서 나중에 이제 이게 좀 발전해서 진공관도 개발하는 기반 기술이 되고 그 진공관으로부터 이제 지금의 컴퓨터, 뭐 트랜지스터, 뭐 고성능 칩,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나오게 되니까 에디슨 때문에 어떤 현대 과학 문명이 시작되었다고 해도 사실 뭐 그렇게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그래서 과학자들이 앞서 말씀드린 그 열전자 방출 효과를 에디슨 효과라고도 이제 뭐 말하기도 합니다. 자, 어쨌든 간에 이 전구의 성공 이후로 에디슨은 전기 완전히 푹 빠져버립니다. 전기맨이 된 거죠. 그래서 이 전기를 사용하는 이제 많은 제품들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전구뿐만이 아니라. 이때 만든 회사가 에디슨 전광 회사였는데요. 영어로 뭐라고 그러지? 자우지가. 이게 나중에 그 유명한 G사가 됩니다. 제너럴 일렉트릭스가 되는 거죠. 이 에디슨 전광 회사의 주력 분야는 사실은 이제 그때만 해도 이제 발전소가 그 전기를 공급을 해야 되니까 발전소를 만들고 집집마다 전기선을 까는 일이 이제 주 일이었었죠. 전기가 있어야 또 전구를 켤 수 있으니까요. 근데 이제 문제가 이제 이 회사가 그 전구의 그 특허권 분쟁에 휩싸이게 됩니다. 결국 이제 에디슨이 뭐 이거에 책임을 지고 결국 이제 쫓겨나는 상황이 돼버리는데 그래서 그 정작 에디슨은 이제 사실은 큰 돈을 벌지는 못하게 됩니다. 에디슨이 이제 이때 기억 때문에 말년에 들어서는 이거 파이낸스 하는 이 투자자 새끼들은 아주 이제 싫어하게 되는 뭐 이런 상황이 되죠. 뭐 이런 거죠. 재주는 곰이 부리고 돈 누가 챙기고 뭐 그렇게 이제 느꼈을 수도 있겠죠. 요즘도 이제 보면 그 많은 그 엔지니어 출신들 사업가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 똑같은 거죠. 그들도 이제 이건 뭐 다 했는데 말이야. 새끼들 말이야. 뭐 투자하고 뭐 이런다고 해서 지들이 다 해먹고 뭐 이런 거랑 똑같은 생각을 하지 않았나 뭐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이제 이때 에디슨의 회사에 입사한 사람들 중에 우리가 이제 기억해야 될 진짜 꼴통인 사람이 하나 있는데 그가 바로 니콜라 테슬라입니다. 에디슨보다 한 10살 정도 어린 양반인데요. 이 사람이야말로 그 어떤 진정한 발명왕으로 뭐 어떤 과학자 뭐 이런 우리 일컬어져야 하지 않을까 뭐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이 사람이 이제 학문적인 백그라운드 없이
주구장창 실험만 하는 에디슨과는 좀 틀리게 진영과 같은 천재형 과학자 뭐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백그라운드도 장학금이 좀 뭐 돈도 없고 그래서 장학금이 안 나와서 중도에 관두긴 했지만 나름 이제 명문 공과대학에서 이제 이론적인 바탕을 갖춘 뭐 그런 과학자입니다. 하지만 이제 대부분의 천재가 그렇듯이 사업적인 감각은 조금 이제 좀 틀린 얘기죠. 그래서 이제 이 양반도 발명 특허가 한 2, 300개 되는데 뭔가 이제 수익성이 높은 발명품은 별로 없었던 것 같습니다. 좀 정확히 다시 말하자면 이제 엄청난 천재였던 그 테슬라의 아이디어는 그 몇 세대를 앞지르는 그런 수준이라서 그 당시 기술적으로는 이제 사실 구현 자체가 거의 불가능한 뭐 그런 이제 그 발명들이 많았던 거죠. 뭐 예를 들어서 뭐 레이더라든가 무선 통신, 뭐 날씨를 이제 인공적으로 조정하는 등 이거 뭐 지금 생각해도 뭐 대단한 그 연구였던 그런 것들을 했던 과학자가 바로 테슬라입니다. 이제 에디슨과는 좀 다르게 이 연구소 스타일의 과학자였던 거죠. 무식하게 뭐 실험만 하고 뭐 이런 게 아니라 테슬라의 그 이미지는 뭐랄까 어떤 그 공상과학 영화에서는 많이 등장하는 어떤 그 미친 그 또라이 과학자 일단 이런 모습이 아닐까 뭐 이렇게 보시면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약간 뭐 편집증 같은 그 증상도 있고 뭐 그래서 이제 어찌 보면 약간 이제 사이코틱한 뭐 그런 과학자였던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제 서구에서는 그 19세기하고 20세기를 통틀어서 가장 뛰어난 과학자로 이 테슬라를 꼽기도 합니다. 자, 어쨌든 이 에디슨과 테슬라를 이제 함께 얘기하는 이유는 그 에디슨이 구축한 이제 전기 인프라가 지금의 그 전기 전송 방식인 교류로 완성된 계기가 바로 이제 테슬라의 영웅이기 때문입니다. 에디슨이 구축한 전력 공급 시스템은 사실은 이제 직류 방식이었는데요. 이게 이제 당시 기술로는 전력 손실이 좀 커서 비용도 좀 많이 들고 어떤 원거리의 전송이 되게 어렵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때 이런 전력 손실을 대폭 줄여지는 방식을 고안해낸 사람이 바로 이제 테슬라였고 그의 그 아이디어가 이제 교류 시스템인 것이죠. 이 교류 전기를 사용하면 발전소를 이제 아주 먼 곳에 지워도 되고 그리고 이제 대량의 전기를 이제 송출하는 것도 가능해서 현재 이제 대부분의 발전소와 송전 시스템은 이런 그 교류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근데 직류와 교류의 그 기술적인 차이에 대해서는 제가 더 자세히 설명은 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얘기하면 이게 너무 기술적인 방향으로 이제 흐를 수 있기 때문에 뭐 그렇다 정도만 아시면 될 것 같고 그냥 대충 검색창에다가 직류 교류만 쳐봐도 충분히 이제 설명을 이제 얻을 수 있으니까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신 분은 인터넷 찾아보시면 필요한 그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제 에디슨은 역시 그 교류의 장점에 대해서는 알고 있었지만 본인이 직류의 신봉자이고 그리고 이제 연구도 이제 그쪽으로 계속 하게 되고 당연히 그러다 보니까 특허도 이제 그쪽으로 계속 관련 특허를 주로 갖게 됐겠죠. 에디슨이 갖고 있는 특허가 이제 거의 한 1000여 개가 넘는다고 그러는데 이런 겁니다. 1000개 대충 둘 중 하나인 것 같은데 뭐 연구소에서 애들 시켜가지고 연구 아니면 실험이 됐던 뭐가 되면 죽어라고 이거 시켜가지고 특허를 이제 일단 질러놓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얻어냈을 수도 있고 이게 뭐 사실 개인이 1000개 이상 하려면 누가 그러더군요. 태어나자마자 거의 뭐 보름에 하나씩 특허를 내야 된다고 그러는데 결국 뭐 본인이 직접 했다 그러면 아이폰에 뜨는 거 아이콘 끄트머리 이렇게 곡선 처리한 것도 특허 내고 한다는데 뭐 이런 뭐 대충 뭐 쓰잘데기 없는 쓰레기 같은 아이들도 다 특허를 막 내는 뭐 이랬을 수도 있고 뭐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그 테슬라의 그 교류 쪽으로 가게 되면서 이 특허도 그 테슬라에게 이제 넘어가고 그때까지 구축해 놓은 것들 중에 많은 것을 포기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다 보니까 결국 이제 테슬라와 결국 헤어지는 빠이빠이 하는 그런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테슬라는 그 조지 웨스팅 하우스에게 이제 특허를 팔게 되고 교류 시스템에 특허를 팔게 되고 이 둘 간의 이제 전쟁이 이제 시작이 되는 거죠. 이제부터 이제 인류의 공익 뭐 어쩌고 이런 건 중요한 게 아니라 서로 이제 누가 이겨서 살아남냐의 이 기업 간의 그 처절한 개싸움이 되어버리는 뭐 이런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에디슨은 어떻게든 이제 교류 전기를 죽이기 위해서 자기의 그 직류 전기 시스템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이게 이제 증거가 더 좋다는 캠페인과 이제 뭐 교류 전기를 비하하는 각종 흑색 선전들을 이제 막 하기 시작하게 됩니다. 한 인터뷰에서는 이 교류 전기를 채택하면 그 6개월 이내에 전기 때문에 죽어나가는 사람이 분명히 발생한다는 것을 예언을 하기도 합니다. 실제로 이제 에디슨은 이를 증명하기 위해서 돈벌이로 만드는 건지 모르겠지만 사형 집행용 전기 의자를 발명하게 됩니다. 자, 이제 교류의 특징 중에 하나인 높은 전압이 이제 사람에게 아주 위험하다는 거를 이미지를 이제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그래서 이 사람을 죽일 수도 있는 이런 이제 전기 의자를 만든 거죠. 근데 이 전기 의자 또한 뭐 당연히 예외 없이 그스럽게 그답게 이제 뭐
중무장성 실험을 이제 해야 하므로 수많은 동물들을 이제 거기다 앉혀놓고 죽이게 됩니다. 자, 에디슨이 생각할 때 그가 인류에 뭐 혹은 뭐 인류 공해에 이바지하기 위한 뭐 그런 이미지는 분명히 엄청나게 이제 과포장된 것 같고, 사실은 이제 뭐 그냥 일반적인 우리 보통 그 기업가들처럼 돈 벌기 위해서 그냥 졸라리 열심히 살았던 뭐 그런 양반이란 거죠. 이제 결국 비용적인 측면에서 이제 높은 점수를 받은 테슬라의 교류 시스템이 나이아가라 폭포의 발전소 입찰에 승리를 함으로 해서 완전히 완성을 거두게 됩니다. 근데 이게 참 되게 아이러니한 것 중에 하나가 현대 그 전력 시스템의 이제 표준을 차지한 것이 그 당시로부터 해서 이제 교류가 됐는데, 최근에 와서는 뭐 신재생 에너지, 조류, 태양열 뭐 이따위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아주 관심이 많아지면서 어떤 충전지 위주로 작동하는 전자제품들의 발전 등으로 직류에 대한 시각이 이제 많이 바뀌게 되는 것도 또 사실입니다. 거기에는 이제 아주 오래된 얘기는 아니지만 캘리포니아의 그 전력회사 민영화 이후로 발생된 그 대형 정전 사태, 또 이제 뭐 원자력 발전소 같은 거에 대한 거부감, 뭐 이런 등등을 해서 어떤 거대 규모의 중앙 집중식 대형 발전소 대신에 지역적으로 이제 분산된 조그마한 이제 소형 발전소에 대한 관심도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뭐 다시 말해서 이런 과학기술이 발전함에 따라서 이제 직류의 단점이 좀 줄어들고 장점이 좀 강조되고 뭐 있는 거죠. 사실 뭐 요즘 우리가 사용하는 뭐 대부분의 전자제품들은 뭐 크던 작던 뭐 아답터 같은 거 이렇게 하나씩 다 꿰차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이제 교류를 직류로 바꿔주는 그런 이제 부품입니다. 과거 이제 비용이 좀 저렴하다는 이유로 채택한 그 교류가 지금 와서는 이제 제품마다 쓸데없이 불필요한 이제 아답터를 강요하는 셈이 되어버린 건데, 이걸 뭐 에디슨이 알면 뭐 되게 아쉬워하겠죠. 뭐 아니면 뭐 센터에다 근데 이미 돌아가신 양반이니까 뭐 어쩌겠습니까? 뭐 그런 거죠. 사는 게. 하지만 뭐 아무리 이제 직류 방식이 뭐 좋다고 해봐야 이게 지금 여태까지 지금 이 투자해 놓은 이런 이 엄청난 인프라를 이렇게 한 방에 걷어낸다는 건 뭐 사실 뭐 만만한 얘기는 아닌 것 같고, 뭐 빨라야 뭐 우리 손자 때 모르죠. 뭐 어떻게 될지. 그렇지만 뭐 지금 당장 일어날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뭐 어쨌든 이렇게 얘기가 좀 샜는데, 아무튼 이제 몇 번의 그런 실패 이후에 에디슨의 이제 말년은 사실 뭐 이렇게 뭐 별로 시통한 건 없습니다. 이제 나이가 들어서 뭐 그 버릇 어디 가겠습니까? 열심히 이제 발명을 계속 하긴 했지만, 그것도 이제 중구장창 실험을 통해서 돈 쏟아붓고 뭐 실험하고 그렇게 해서 했는데, 뭐 시장에서는 별로 이제 성공하지 못하고 계속 이제 뭐 그 엄청난 돈을 계속 날려먹기만 합니다. 어찌 보면 이제 나이 들면서 이제 생기는 어떤 고집과 나름 젊어서 한번 그땐 만약에 성공했다 이런 성공의 경험이 오히려 이제 그의 발목을 좀 잡아서 젊었을 때 그 에디슨 성공 공식이었던 어떤 새로운 기술을 받아들여서 상품성 있는 제품을 만든다는 원칙을 약간은 좀 어떤 잊어먹은 결과가 아닌가, 그냥 닥친 대로 막 한 거죠. 이런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좀 해봅니다. 에디슨은 한평생 그 발명과 사업에 몰두한 약간 이제 워크홀릭 같은 그런 스타일이었습니다. 근데 뭐 그런 사람들이 뭐 되게 가정적으로는 솔직히 이제 별로인 경우가 많죠. 당연히 에디슨도 예외가 아니어서 첫 번째 부인이 죽었을 때 회사 일이 많아갖고 장례식도 안 간 뭐 그런 양반입니다. 뭐 대충 뭐 그런 양반이란 거죠. 그래서인지 아들을 이제 셋을 두었는데 제일 큰 아들은 이제 아버지 이름 팔아먹고 뭐 이렇게 하면서 사기치고 댕기고 결국 이제 사기꾼으로 찍혔고, 둘째 아들은 이제 사업한답시고서 이제 열심히 아버지 돈 갖다가 팍팍 쓰고 다 날려먹고, 이제 아버지 날릴 때 같이 날려먹으신 거죠. 뭐 이렇게 좀 말썽꾼이었고, 그나마 이제 막내가 나름 성공해서 나중에 이제 주지사까지 이렇게 됐는데, 이 양반이 회고록 중에 자기가 이제 아버지 에디슨하고 나눈 대화가 평생을 걸쳐서 일주일치가 채 안 된다고 이렇게 회고를 하더군요. 이게 뭐 사업가로서는 어땠을지 모르겠지만 이 남편으로서 그리고 이제 아버지로서 생각을 해보면 점수 주기 아주 민망한 분이신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뭐 저의 시각이 너무 한쪽으로 이제 치우친, 어찌 보면 그의 업적을 뭐 너무 폄하하는 것일 수도 있는데, 에디슨은 순수한 호기심으로 연구에 몰두한 그런 과학자도 아니었고 인류 번영을 위해 헌신한 그런 휴머니스트도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아무리 그의 업적이 뭐 뛰어난 것이라고 해도 그 이면에 깔린 동기는 결국 이윤 추구가 최대의 목표인 우리는 그 보통 일반적인 뭐 사람들과 기업가들과 뭐 그리 틀릴 것 없는 뭐 그런 인간이었다는 거죠. 그 양반의 그 업적을 빼고 나면
어찌 보면 우리 주위에서 쉽게 볼 수 있는 그런 워커홀릭적 인물상일 수도 있고, 한편으로는 나도 그런 게 아닌가. 그 1%의 영감이 운 좋게 젊은 시절 한때 적용해서 유명해지긴 했지만, 근데 그게 정말 맞게 사는 건가 하는 것은 한 번쯤 생각해 볼 만한 주제가 아닌가. 글쎄요. 저의 이야기들이 이제 아이들에게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인데, 그래서 이제 인간으로 살면서 어떤 것이 더 가치 있고 중요한가를 주로 이야기를 하려다 보니까 제가 이제 본의 아니게 인류 역사에 지대한 공헌을 하신 에디슨을 이렇게 좀 씹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오늘 우리 아이들과 함께 좀 보기에 따라선 약간은 좀 과포장된 그런 에디슨이 아닌 사업가로서 혹은 그 인간적인 면에서의 그 에디슨과 그가 이룬 결과물들을 그 어떤 의미들을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는 것도 나름 재밌을 것 같다는 생각이 됩니다. 참 그리고 앞에서 얘기한 그 테슬라라는 양반도 결국에는 호텔방에서 혼자 숨진 채로 발견되면서 생을 마감하셨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강함이었습니다.